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AWS 서블레스 소모임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AWS 풀 서블레스 기반 대기열 구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의 개량판인데요. 조금 달라진 점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명절 KTX 예매와 같은 대기열 구성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X명만 예약이 가능한 거고요. 각 사람당 Y초만큼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N초 단위로 대기 중인 사람 숫자를 갱신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KTX 예매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보통 이렇게 생겼죠? 현재 몇 명이 접속 대기 중이고, 그 다음에 전체 예약 시간은 몇 분이고, 이런 것들이 또 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서블렛으로 만들어 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AWS의 서블렛 서비스로만 구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기본 아키텍처 핵심은 우리가 SQS P4Q에다 유저 요청을 넣어두고 람다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동시에 X명 예약, 한 사람당 Y초만큼만 예약 가능한 거 N초 단위로 대기 숫자 갱신하는 것들을 한번 구현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패스트푸드 음식점과 같은 구조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을 가시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카운터가 있고 유저들이 한 명씩 이렇게 줄을 서서 오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거 구조를 똑같이 한번 아키텍처화 시켜서 보면은 이렇게 SQS의 P4Q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쭉 줄을 세운 다음에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의 유저 대기로 취급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0번 유저가 람다를 통해서 이제 호출이 되면은 0번 유저의 차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1번, 2번, 3번 이런 순서입니다. 자, 그럼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저를 따라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아키텍처 요구사항은 일단 대기열 관리는 당연히 SQS P4Q로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실시간 통신은 API 게이트웨이의 웹소켓을 활용해서 유저와 통신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앱싱크라든지 아니면 그래프QL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일단 웹소켓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및 관리는 커넥션 아이디 등 저장을 위해서 다이나모듈을 사용할 건데요. 이 커넥션 아이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API 게이트웨이 웹소켓의 일종의 구분 단위죠. 그래서 기타 로직 및 처리라든지 비동기 처리 같은 것들은 우리가 로직 처리는 당연히 람다로 할 거고요. 대기 시간 처리 등은 스텝 펑션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데모를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밑에 두 개는 제가 나중에 했기 때문에 요렇게 대기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에 두 개는 제가 미리 요렇게 눌렀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기 시간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제가 그냥 간단한 로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전에서는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두 개가 되자마자 밑에 이렇게 대기열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대기해 볼까요? 위에 두 개 새로 고침.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메일을 아무거나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나가자마자 얘가 이렇게 이메일 입력이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입력을 하고 그럼 바로 이렇게 이메일 입력이 가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데모예요. 동시에 두 개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처리되면은 또 이제 그 다음 대기열이 들어오는 이런 데모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강의 하나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AWS 람다의 수행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싱크러너스 호출이 있고, 두 번째로 에이싱크러너스 호출이 있고, 세 번째로 이벤트 소스 매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웬 강의냐 싶으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아키텍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내용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람다의 첫 번째 수행 방식인 싱크러너스 호출은 AWS SDK, CLI, 콘솔 등으로 직접 AWS 람다를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싱크 호출이기 때문에 작업 수행 이후 결과값이 반환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작업이 람다 함수가 처리한 작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사례는 API 게이트웨이가 대표적이고요. 테스트 함수 같은 거 여러분께서 직접 수행해 보실 때 혹은 람다를 직접 수행할 때 이렇게 싱크러너스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키텍처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API 게이트웨이를 우리가 람다에다가 연결시켜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유저가 HTTP로 부르면은 싱크 호출이기 때문에 람다가 뭔가 작업을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유저가 받아보는 전형적인 싱크로너스 호출입니다. 두 번째는 에이싱크 호출인데요. 에이싱크 호출은 AWS 서비스 등이 특정 이벤트에 반응해서 람다를 호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에이싱크 호출이기 때문에 작업 수행 이후 결과값 반환에 관심이 없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얘는 람다를 수행시켜 놓고 나는 너의 결과가 관심이 없으니까 네 알아서 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례는 아마존 S3의 트리거라든지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의 이벤트에 반응하는 람다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IoT 코어의 이벤트도 하나의 활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MQTT 메시지가 오면은 람다가 수행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인 아키텍처죠. 네, S3에다 이미지를 업로드 하면은 썸네일을 만드는 이런 구조입니다. EC2가 아니라 S3에는 객체 생성 혹은 삭제라든지 여러 이벤트가 있는데 이렇게 객체 생성 이벤트에다가 람다를 붙여가지고 객체가 생성되자마자 람다가 동작을 해서 이 이미지 파일에 썸네일을 만든 다음에 해당 버킷에다가 넣어주는 전형적인 람다를 잘 활용하는 이벤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 S3는 람다를 불렀다 하더라도 이 람다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S3를 다시 부르지만 얘가 슬랙에다 알림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S3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 에이싱크러너스 호출도 싱크러너스처럼 활동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커스텀 리소스인데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는 우리가 리소스를 프로비전할 때 커스텀 리소스, 람다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람다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람다에서 뭔가를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결과 진행을 보고하기 때문에 에이싱크지만 싱크처럼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제인 이벤트 소스 매핑입니다. AWS 람다의 수행 방식 중에 이벤트 소스 매핑은 이벤트 소스 매핑이라는 리소스가 직접 람다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AWS 콘솔을 사용할 때는 전혀 볼 일이 없는 건데요. 여러분께도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잘 다루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EC2에다가 IAM 역할을 부여하고 싶을 때 인스턴스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사실은 콘솔로 하면은 그냥 알아서 해주지만 우리가 직접 프로비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벤트 소스 매핑도 대표적이에요. 여러분께서 콘솔로 람다에서 다양한 서비스 연결하시면 이런 게 보일 일이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이벤트 소스 매핑이라는 리소스가 생성돼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대상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람다를 호출해주는 리소스예요. 그래서 일종의 중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 소스와 람다 사이를 연결해주는 앱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람다의 권한을 활용해서 대상의 메시지를 확보해요. 그래서 람다가 이 이벤트 소스 매핑에게 권한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람다 자체에서 대상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벤트 소스 매핑은 람다의 권한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요 대상 서비스는 아마존 다이나모DB 스트림이라든지 아마존 키네시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마존 SQS라든지 아마존 MSK, 카프카죠. 네, 여기서도 이렇게 이벤트 소스 매핑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키텍처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유저가 SQS에다가 뭔가 메시지를 넣으면은 람다가 바로 발동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이벤트 소스 매핑이라는 애가 있어서 람다의 역할, 여기는 SQS의 리시브 메시지랑 딜리프트 메시지죠. 요걸 가져다가 람다가 SQS에서 땡겨가는 것처럼 활동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이벤트 소스 매핑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람다가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벤트 소스 매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키텍처로 다시 돌아오면은 동시에 X명만 예약이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SQS를 메인 대기열로 정하고 X개의 메시지만 가져와서 처리할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대기 시간이 15분 이하일 경우에는 람다의 수행 시간이 딱 15분이기 때문에 람다에서 대기 처리할 겁니다. 갑자기 왜 대기 얘기냐? 네, 여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람다 수행 시간 15분 이하로 우리가 대기 시간을 정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람다에서 대기를 할 거고요. 그럴 때는 이벤트 소스 매핑의 맥시멈 컨커런시 프로퍼티로 해결할 겁니다. 이 맥시멈 컨커런시 프로퍼티는 뭐 하는 거냐? SQS에서 람다가 처리하는 최대 동시 수행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줄은 한 줄인데, 서버가 두 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줄 서고 있다가 다음 분 최대 2명이서 이렇게 서빙을 하기 때문에 최대 2명까지 우리가 대기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람다가 두 개가 떠 있고요. 최대 2명까지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개를 이렇게 람다 두 개가 수행을 해서 입력 시작 알려주고 여기서 대기한 다음에 네, 야, 너 입력 끝났어 라고 알려준 다음에 메시지가 삭제되고 이런 식의 반복이에요. 또 이렇게 두 개가 처리되고 입력 시작 알려준 다음에 대기했다가 다시 종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네, 요게 바로 15분 미만일 때 람다에서 대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키텍처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대기 시간이 15분 이상일 경우예요.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는 AI 기반으로 3D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드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 걸려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15분 이상일 경우에는 람다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스텝 펑션스를 사용해서 대기 시간 이후에 큐 메시지를 삭제할 예정이에요. 이게 우리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죠. 일단은 한 개씩만 처리한다고 가정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면은 람다가 바로 이 클라이언트한테 입력 시작됐어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약 허용 시간만큼 대기했다가 시간이 만료되면 이렇게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큐 메시지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걸 반복이에요. 알려주고 입력 시작한 다음에 허용 시간만큼 대기했다가 시간이 만료되면은 이렇게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메시지가 삭제되는 이런 구조예요. 아까 데모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SQS의 메시지 삭제 로직을 좀 아셔야 돼요. SQS에서 람다를 직접 트리거할 경우 람다가 종료될 때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정확히는 이벤트 소스 매핑이 삭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람다 안에서 삭제 로직을 하지 않더라도 이 람다가 정상적으로 불릴 경우에는 이벤트 소스 매핑이 람다 대신에 이 SQS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문서에서도 이렇게 써 있어요. If your function successfully processed the batch, lambda deletes the message from the queue. 큐에서 내 메시지를 삭제한다.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는 람다가 메시지를 삭제하는 게 아니죠. 스텝 펑션스가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아키텍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펑션에서 대기 후 삭제 예정인데 람다에서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스텝 펑션 실행 후에 람다가 종료된 메시지가 삭제되는 구조라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네, 여기서 아키텍처가 이렇게 람다에서 일단 하나 메시지를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입력 시작을 알려주고 스텝 펑션스가 불린 다음에 이 람다는 종료되는데 이 종료되는 시점에 바로 메시지가 삭제되다 보니까 그 다음 메시지가 바로 람다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스텝 펑션스 로직이 끝난 다음에 메시지가 왔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계속 대기열에 상관없이 이렇게 입력 시작이 알려지게 되겠죠. 그럼 매우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아키텍처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꿀팁인데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 이벤트 소스 매핑은 람다의 역할을 가져다가 수행한다 그랬죠. 그럼 이 람다가 딜리트 메시지가 권한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SQS 메시지 삭제를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딜리트 메시지 권한을 디나이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소스 매핑은 람다의 권한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권한이 없으면은 삭제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삭제가 안 됩니다. 람다가 종료되더라도. 근데 여러분께서 요거를 딜리트 메시지 권한이 없는 상태로 프로비전을 하시면은 프로비전이 안 돼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막습니다. 네, 똑똑한데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메시지가 뜨냐면은 네, 일단은 이렇게 디나이 이렇게 딜리트 메시지가 디나이 된 상태라면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메시지가 떠요. The provided execution role does not have permission to call delete message on SQS. 그래서 말 그대로 네, 딜리트 메시지 권한이 없는 거를 너가 연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냥 권한을 주고 프로비전 한 다음에 권한을 디나이 해버리면 됩니다. 네. 업데이트 하는 건 괜찮아요. 새로 만들 때는 얘가 체크를 하는데 업데이트 하는 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약간의 꼼수지만 저는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라도 아키텍처가 훌륭해 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텝 펑션스로 네, 해결을 했고요. 문제는 이 스텝 펑션 사용 시에 동시에 X명 예약 가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P4Q의 메시지 그룹 아이디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그룹 아이디는 뭐냐? SQS의 P4Q에서만 동작하는 일종의 SQS 안의 채널이에요. 같은 메시지 그룹 아이디는 동시에 한 번만 처리 가능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컨슈머가 많더라도
현재 특정 메시지 그룹 아이디가 처리 중이라면 나머지 같은 메시지 그룹 아이디를 가진 쌓이는 메시지는 리시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그룹 아이디의 종류만큼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어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께서 이렇게 q 안에 메시지 그룹 아이디가 없다 그러면은 람다가 허용하는 한 최대로 다 하나씩 땡겨가겠죠. 네, 이렇게 땡겨갈 겁니다. 순서가 필요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대신에 여러 뭉탱이씩 우리가 컨트롤 불가능하게 땡겨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 그룹 아이디를 부여하면은 여기 sun이 있고 문이 있고 스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sun일 때는 요 sun 중에 요 맨 앞에 있는 애가 처리 중일 때는 네,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요 문의 맨 앞에 있는 애가 처리 중일 때는 뒤에 있는 애들이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순서 보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대기열 메시지 그룹 아이디 숫자만큼의 처리를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줄 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는 한 줄에서 이렇게 나눠줬다면 이번에는 아예 우리가 줄을 4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저가 있다면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실전에서는 우리가 한 명씩 줄을 세울 건데, 그래서 이게 하나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그룹 아이디를 0, 1, 2, 3 우리가 원하는 n개만큼의 메시지 그룹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면은 우리가 한꺼번에 이만큼, 여기선 그립에서는 이제 n개죠. 네, n개만큼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유저 숫자를 정하고 들어오는 메시지 그룹 아이디를 부여해서 SQS에다가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하나하나가 채널이죠. 네, 요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한꺼번에 네 줄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꺼번에 네 개의 메시지만 처리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그룹 아이디를 순서의 나머지 연산 4로 하면은 요 나머지가 뭐 했나에 따라서 메시지 그룹 아이디가 결정되는데 0번째는 0이고 1,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오는 애는 다시 0이겠죠.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 2, 그래서 마지막 요 상태라면은 얘는 어디 가서 쓸까요? 네, 당연히 여기 가서 쓰겠죠. 그래서 3번을 부여받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머지 연산을 통해서 메시지 그룹 아이디에 우리가 최대로 한꺼번에 프로세스하고 싶은 숫자를 나머지 연산으로 정해서 메시지 그룹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런 식으로 줄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유저 카운터는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할 거고요. 참고로 다이나모DB는 어토믹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카운터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그룹 아이디는 유저 카운터에다가 한 번에 처리할 숫자를 나머지 연산으로 해서 부여하게 될 거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숫자가 5개다. 그럼 256번째 유저는 메시지 그룹 아이디가 1이 되는 거예요. 256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그래서 유저 액션이 끝나면은 스텝 펑션스가 큐에서 메시지를 삭제하면은 다음에 있는 메시지 그룹 아이디에 해당한 대기열 처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유저 정보를 입력을 하고 현재 카운트의 동시 처리 숫자를 그룹 아이디로 부여한 다음에 대기열을 큐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기열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은 한 사람당 Y초만큼 예약이 가능한데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었죠. 처음에 Q 메시지를 처리할 때 시작을 유저한테 통지를 하고요.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서 서버에서 알림을 전달해서 야, 더 이상 입력이 안 돼. 너 끝났어. 라고 알려주는 로직이에요. 람다의 실행 시간은 최대 15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15분 이하면 그냥 람다에서 대기하고요. 15분 이상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스텝 펑션스에서 대기한 다음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스텝 펑션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Y초 동안 대기한 다음에 이후 유저한테 완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죠? 네,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미 이제 유저는 알림을 받았을 테니까 열심히 입력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Y초, 뭐 예를 들어 15초라고 가정할게요. 뭐 15초 동안 기다렸다가 네, 유저한테 너 끝났어 알려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삭제하는 걸 이렇게 스텝 펑션에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 SQS에서 가져간 거를 이렇게 핸들 웨이팅 메시지라는 람다가 불리는데 일단은 불리자마자 예약 시간을 통지해 주고요. 그럼 유저는 열심히 이제 예약을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스텝 펑션 시작하는데 이때 허용 시간만큼 대기했다가 허용 시간이 끝나면은 만료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큐 메시지를 이렇게 삭제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기능 중에 하나는 몇 초 단위로 대기 중인 숫자 유저를 알려주겠다 이거죠. 저는 5초를 잡았어요. 그럼 5초 단위로 대기 중인 유저 숫자를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우리가 이벤트 브릿지의 크론 이벤트로 네, 일정 시간마다 대기열 숫자, 참고로
SQS는 approximate number of message라는 매트릭이 있는데 사실 이거 잘 안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SQS 큐에 몇 개가 있냐, 이 큐가 현재 몇 개 대기 중이냐인데 사실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다이나모DB로 카운트 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 매트릭 숫자를 전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이벤트 브릿지 크론 이벤트는 최소 단위가 1분 단위예요. 우리는 5초 단위로 대기 숫자 유저를 알려주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 방법은 SQS의 딜레이 세컨즈를 활용하는 거예요. 딜레이 세컨즈는 약 X초 후에 메시지를 처리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최대 15분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1분마다 우리가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초의 딜레이를 가진 메시지를 12개를 SQS 큐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해당 메시지가 처리될 때마다 모든 유저에게 현재 대기열 숫자를 업데이트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5초마다 뭔가가 수행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건 Node.js 코드인데요. 실제 소스 코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1분마다 인터벌의 60을 인터벌로 나눈 숫자만큼의 딜레이 세컨즈를 가진 애들을 SQS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초 단위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1분마다 이렇게 큐가 채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대기열 조회를 해서 알려주고요. 유저들한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사라지고 5초 뒤에 이렇게 대기열 조회 및 알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5초가 처리된 다음에 그 5초 뒤에 또 이렇게 10초 대기를 가진 메시지가 처리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5초마다 0초, 5초, 10초, 15초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5초간의 인터벌을 가진 메시지가 계속 처리되는 효과, 즉 우리가 5초마다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브 미니츠 이벤트 알림 방식이에요. 뭐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게 아니라 그렇게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SQS의 딜레이 세컨즈를 통해서 1분 미만 단위의 이벤트를 구현 가능하다. 크론 이벤트를 구현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키텍처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이벤트 큐가 하나 있어서 이벤트 브릿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딜레이 단위로 딜레이 세컨즈를 적용해서 메시지를 밀어넣고 SQS가 처리될 때마다 대기 숫자를 알려주는 이 아키텍처가 완성이 됐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이 아키텍처대로라면 완전히 P4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 그룹 아이디에 따라서 순서 변동이 가능해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0,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 간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4, 5, 6인데 원래대로라면 요 4번이 5번보다 먼저 처리돼야 되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유저가 먼저 주문을 끝나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개꿀이네 하고 먼저 가겠죠. 원래는 얘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예약을 마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뒷사람의 속도가 결정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얘가 또 빨리 해버린다면 얘가 더 먼저 간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정책으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유저들은 모르니까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은 요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다. 정말 유저 간의 순서가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거면은 얘가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 15초다. 그럼 그 15초만큼 기다렸다가 얘를 이제 들여보내면은 순서는 완벽하게 보장이 되겠죠. 근데 전체 총 단위 시간당 처리 숫자는 줄어들겠죠. 왜냐면 얘가 없더라도 15초는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그래서 15초 이후에 유저가 강제로 이메일을 입력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체크 로직을 꼭 별도로 마련하셔야 되고요. 기타 최적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QS 대기열 매트릭 대신에 실제 레코드를 카운팅해서 준다든지 SQS P4Q는 한 번에 2만 개까지 인플라이 메시지가 가능한다든지 이런 특성들은 여러분께서 이런 아키텍처를 실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꼭 한번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백엔드 프론트엔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백엔드는 이렇게 서벌레스 프레임워크의 랩핑인 제가 만든 SLS 벨이라는 프레임워크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프로비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제일 먼저 서벌레스 언더바 템플릿에 여기 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디폴트 롤이 있는데 이 디폴트 롤에 요게 SQS 딜리트 메시지를 디나이하는 부분이 이렇게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요게 주석 처리가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프로비전 하시더라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까 왠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얀을 사용하기 때문에 얀으로 디펜던시를 이렇게 다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걸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AWS CLI에 프로파일 컴퓨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얀 deploy AWS 프로파일,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파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자주 쓰는 어드민 웨이브 그렇죠? 샌드박스라는 걸 사용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 변수에서 이렇게 프로드1 요게 다된 파일의 요 스테이지를 뭐 바꾸셔도 되는데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이대로 한번 프로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한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 프로비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230초가 걸려서 이렇게 모든 API가 프로비전이 됐는데요. 뭐 자세한 소스 코드 내용은 제가 생략하기로 할게요. 몇 가지 더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더미들은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되고요. 제가 발표 때 사용한 거라서 나머지 부분은 저보다 주석 처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프론트엔드로 가볼까요? 자,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클래스 스타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 원하시면 챗GPT로 바꾸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덴브 파일에 요 API 게이트웨이 아이디랑 백엔드 API,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 아이디랑 소켓이랑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것들을 정확히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웹소켓 요 부분을 복사하셔다가 여기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API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요걸 가져다가 여기다가 넣으시고 버전은 제가 1로 맞췄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놓고 역시 그 디펜던시 한번 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했네요. 네,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펜던시가 됐기 때문에 얀 스타트 하시면은 바로 네, 예제 샘플 웹사이트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드.js라든지 이런 것들은 깔려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요거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셔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네. 한 번에 2명씩 뭐 3명씩까지만 되는 줄 알았는데 뭐 계속 올라가네? 이거 왜 그런가요? 네, 말씀드렸었죠? 요거 우리가 데모 웨이팅 큐 백엔드에 요 부분을 디나이를 해제하셔야지 요 로직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제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프로비전을 하시면은 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동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몇몇 가지 최대 동시에 예약이 가능한지 써 있는데 전 3명까지로 해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는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 안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기존에 만들었던 IAM 롤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셨다가 1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는 이렇게 기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도 네, 이렇게 기다리죠. 첫 번째 2개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10, 9, 8, 7, 6, 5, 4, 3, 2, 1 끝나고 네, 바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나머지는 소스코드 살펴보시면서 한번 갖고 놀아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